반갑습니다. 모의고사 영어 독해 특강의의 오연진 선생님입니다. 자, 얘들아, 쌤이랑 같이 챕터 15. 자, 문장 배열. 글의 순서 문제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요거에 또 유독 취약한 친구들 있을 텐데 글의 순서 유형은 어떤 부분인지 같이 한번 문제 푸는 방법 또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 찾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자, 주어진 글이 있을 거예요. A라고 하는 글이 있으면 요 뒤에 이어질 B, C, D를 잘 연결시켜봐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 뭐부터 하실 거예요? 당연히 A를 읽으실 겁니다. 그쵸? 근데 읽고 나서 바로 그냥 B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아, 나는 B는 안 읽을래. 아, 뭔가 C가 먼저 될 것 같아. 하고 C를 읽는 친구도 있고, 아니야, D를 먼저 읽을래. 아예 보기에서 두 개 하나. 이렇게 B, C, C, D, D 나오니까 아예 나는 그러면 C부터 읽을래. 뭐 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다양하게 이런 방법들을 취합니다. 맞죠? 자, 그럼 여러분, 쌤이 이제 조금 더 글의 순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요, 주어진 글을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주어진 글을 통해서 글의 소재가 있다면 소재, 그리고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있는 이 주어진 글 안에 글의 소재 있으면 반드시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내 머릿속에 단순히 한 문장이라도 설명할, 한글로라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딱 요약이 돼야 되고요. 그 뒤에 뭐를 해야 되냐면 바로 B로, C로, D로 넘어가기 전에 맨 마지막에 읽은 문장 있죠. 이 문장 뒤에 들어가래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맨 마지막 문장을 읽고 뒷내용이 뭐가 나올까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측 꼭 해보시는 거 정말 강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각 문장에 읽으시면서 개별적인 의미만 파악하지 마시고요. 그냥 해석만, 아무 생각 없이 해석만 하는 걸로 넘어가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B, C, D 같은 거 볼 때 혹시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가? 아니면 뭐 논리적인 흐름이 있는가? 이런 단서들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쨌든 글이기 때문에 A, B, C, D가 같이 합쳐서 하나의 긴 글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의 전개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에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뒤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B 같은 경우에는 해결 방법 2가 되고 얘는 해결 방법, D는 해결 방법 1이 되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해결 방법에 대한 1에 대한 어떤 조금의 구체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무리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친구들이 글의 전개 구조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면 정답을 고를 때 단순히 해석으로만 고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고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개 구조라고 하는 것이 뭔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뭐 다양할 수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대조를 이루는 것도 있죠. 앞에 글의 소재 얘기를 하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긍정인데 뭐 C 같은 경우에는 C는 부정이고 D도 부정이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B, C, D 중에 CD가 부정이고 얘가 긍정이면 당연히 CD는 붙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전개 구조만 조금 파악하려고 노력이라도 한다면 정답을 고르는 게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인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인과 결과죠. 그래서 앞에 원인 나오면 뒤에 결과를 빨리 찾으려고 애를 쓰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고요. 자, 열거하는 거 그리고 주제문이 나오면 예시 반대로 예시가 나오고 주제문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전개 구조가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평상시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우리 항상 모의고사 지문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분석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분석할 때 이 글은 어떻게 전개 방식이 이루어져 있지? 라고 내가 이렇게 적어서 여기다가 여기가 주제문이고 여기가 지금 예시가 나왔고 여기 지금 정리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라도 정리를 직접 해보다 보면 내 머릿속에 그 정리된 그 구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전개 구조 방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딱 떠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래 순서를 푸는 팁을 알려드리면요. 보기 ABC에서 명시적인 단서를 찾는 겁니다. 자, 일단 주어진 글이 있고 그 뒤에 ABC 중에 뭐 들어가냐 이렇게 만약 물어봐요.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연결사죠. 이거 많이들 할 텐데 ABC에서 막 B에 however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C에 in addition 뭐 이런 게 있다던가 뭐 does 이런 게 있다던가 세 개의 ABC에 전부 다 연결어를 주면 너무 쉽죠. 그렇게 주진 않고요. 뭐 두 곳에 두거나 아니면 한 곳에 두거나 아예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결사가 있다면 그게 뭐 접속사든 접속부사든 이 접속사의 역할이 분명 있거든요. 그러나라고 하면 however를 그러나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그러나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반대가 되거나 적어도 반전을 이뤄서 다른 문맥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유추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접속사, 접속부사의 종류를 알고 각각의 역할을 알고 그리고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유추해 보려고 한다. 두 번째, 자, 만약에 여러분 단서에 대명사, 지시어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A에 뭐라고 할까요? the man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주어진 글에는 더 man을 지칭할 수 있는 바가 전혀 안 나왔던 거죠. 근데 C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servant 이렇게 나왔어요. 하인이 나왔어요. 하인. 그러면 얘가 나온 다음에 얘는 얘 뒤에 나와야겠구나 이런 생각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얘를 he로 바꿨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명사, 뭐 지시어라고 하면 뭐 this나 뭐 이런 것들 있죠. that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이것 저것 그녀 them 그것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them이 가리키는 바가 뭐고 he가 누구고 이것이 뭔데? 라고 꼼꼼하게 좀 우리가 앞에서 언급된 대상을 찾으려고 한다면 순서 파악이 훨씬 수월해질 거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서는 뭐냐면 역시 글의 논리 구조를 아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했죠. 자, 문장의 앞부분만큼 마지막 문장도 중요합니다. 자, 쌤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금 처음에 얘기할 때 주어진 글의 맨 마지막 문장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고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주어진 글뿐만 아니라 자, 내가 B, A, C 이렇게 흘러간다면 결국 B에도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 문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어진 글뿐만 아니라 모든 보기의 앞뒤에 혹시 근거가 있지 않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글의 논리 구조도 파악하시는데 만약에 마지막 문장이 B의 마지막 문장이 여기 질문으로 끝났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그 대답이 A인지 B인지 찾아봐야겠죠. 그럼 A의 맨 앞에는 뭐가 나와요? 이 B에 대한 질문에 대답이 나오고 그죠? 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여기는 뭐가 나와요? 해결책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와 함께 이 내용을 같이 곁들이면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글의 순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선생님, 저는 접속사 이런 거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서 자 순서 파악을 위한 연결어와 부사어를 쌤이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특히나 더더욱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여기 정도? 여기까지. 그죠? 자,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however이 나왔다 하면 양보 역접. 그죠? 앞과 뒤에 있는 요 앞과 이 얘네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문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거. 자, 양보와 대조는 좀 달라요. 양보는 뭐뭐일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나는 기부를 많이 해. 이 말은 내가 가난한 것과 그리고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의 완전한 반대는 아니에요. 그죠? 1차원적으로 얘가 긍정이니까 얘가 부정이야.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예 대조를 이루도록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런 거. On the contrary, 반대로.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런 것들은 진짜 확실히 A랑 B는 반대를 이뤄. A는 A라고 말하는데 B는 A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therefore, 쌤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thus, 이런 것들, 뭐 consequently, as a result, 이런 것들이 또 뭐예요? 하나의 이제 결론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 원인이 나오면 결국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나왔다 해서 원인과 결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 자체를 말하고 싶다면 여기 요약이 있는 부분, 요 부분을 보면 요 뒤에는 이제 정리하는 멘트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비교 첨가 같은 경우에는 앞에 A가 나왔어. 근데 similarly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결국 말하면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 다시 이런 식으로 A가 만약 예시가 나왔다 하면 A 다시 하면은 뭐예요? 예시 또 다른 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대놓고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단어를 암기장에서 외우듯이 단어장에서 외우듯이 암기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 연결어구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알아두시면 글의 전개 구조를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독해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전개 구조를 항상 생각해 준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지금 쌤이랑 같이 공부하고 배웠던 내용들이 과연 기출문제에 어떻게 적용될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2 2021년 3월 학평 쌤이 36번, 37번 준비했습니다. 대부분 이 글의 순서가요. 요 36, 37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말 그대로 이 글 다음에 뭐가 뜰 거야? 라고 묻는 거니까 다 여기 읽어요. 우리도 읽어야죠. 근데 읽는데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영어를 한글로 바꾼다라는 생각 말고 한글로 바꾸면서 그 바꾼 내용을 내 머릿속에만 잘 이해를 시키면 됩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라도. 자, 그럼 쌤이랑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한때 우리가요, 인지해요. 뭐를 인지하냐면, 자, 잘못된 원인의 문제를 인지할 때 first cause issue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는 그걸 모든 곳에서 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서 바로 보여줄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우리 잘 모르겠잖아요. 잘못된 원인에 대한 문제가 뭐 잘못된 원인 문제? 이게 뭐야? 아, 예를 들면 이거야. 최근에 장기간에 연구를 했어요. 어디? 토론토 의대생들의 장기적인 연구가 이게 포함합니다. 즉 결론을 짓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뭐를 결론 짓냐면 요걸 결론 지었대. 자, 얘들아, 연구 결과는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이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 근데 물론 우리가 지금 순서 문제 풀 때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거를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알아간다면 자, 의대에도요. 과 대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과 대표라고 한다는 게 뭐냐면 학년 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회장. 그죠? 그래서 이 의대의 과 대표, 즉 이 학년 이 대표가 살아요. 평균. 한 2.4년 정도 덜 살아요. 빨리 죽는다는 소리예요. 누구보다? 다른 그냥 의대 졸업생들보다 이 대표를 하면 더 빨리 죽는데요. 자, 요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A, B, C를 볼 건데 단순히 그냥 바로 A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각 최대한 덜 읽는 선에서 이 정답을 고르는 힌트를 찾아볼게요. 쌤은 여기. this.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치? 이라고 하면 이미 앞에 나와야 돼요. 이런 추가적인 스트레스. 여기에 이 추가적인 스트레스라는 말은 안 나왔죠. 근데 내 생각에는 그래 대표하면 더 스트레스가 많지. 이건 내 생각이고 여기 앞에 스트레스 안 나왔으니까 절대 A가 먼저 나올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됐니? 자, 그럼 얘들아 요게 하나의 근거고 이번엔 B를 볼게요. Probably not. 아마도 아니다. 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있는 이 내용, 이 결론을 줬는데 그 결론이 아마도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비슷하게 살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흘러가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아니면 또 다른 게 뭐냐면 이 앞에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아마도 아닐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지?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질문은 혹시 있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이렇게 결론이 이미 지어져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아니라고 말하면 새로운 또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앞에 질문이 있는 게 더 맞는, 더 자주 나오는 기본적인 글의 논리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A는 일단 쌤이 얘기했다시피 this 요거, this extra stress. 이 스트레스가 앞에 안 나왔어요.
그치? 그럼 이제 여기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 스트레스가 나와야 돼요. A 앞에는. 자, 그럼 B는 뭐예요?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C 한번 보자. C는요, 여기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힐끝, 처음에 힐끝 보면, 됐어요? 힐끝 보면, 이것이라고 할 때 이 this도 중요해요. 이것이 뭐인 것 같아요? 이게 암시하는 것 같대요. 대절을 암시하는 것 같대요. 라고 나옵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 있는 이 this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하나. 물음표 나와요. 질문 나왔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 하면 어때? 괜찮지 않을까? 요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보자. this가 가리키는 거는 뭐냐면 C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하면 이 앞문장이죠. 이 앞문장. this가 가리키는 건 뭐야? 앞문장. 이 앞문장이 뭐를 암시하는 것 같냐면 그러면 이과 대표가 되면 그것이 너에게 좋지 않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this.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거야, 대절을? 너는 피해야만 한다는 걸? 뭘 피해요? 이과 대표가 된다는 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 아마도 그건 아닐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좋고요. 그럼 this가 뭐예요? 가리키는 건 바로 위에 있는 앞문장이 되겠죠. 그럼 C부터 오면 좋겠구나. 그죠? 그리고 바로 대답이 나오니까 B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A가 나오고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악이 되지만 우리는 빠르게 해석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질문은 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답이 있었고 또 이 앞에 뭐가 나왔다? this가 나와서 이 맨 앞에 있는 이 this가 앞문장을 가리켰다 해서 요렇게 세 가지가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됐죠? 그럼 봐봐. 아마도 그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주제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대표가 됐을 때, 과대표가 됐을 때, 의과대표 되면은 빨리 죽는다. 다른 졸업생들에 비해 빨리 죽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흐트러짐이 없이, 흔들림 없이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자, 그럼 대표가 된다라는 것이, 이 반대표가 된다는 것이 자, 뭐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뭔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더 짧은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관련을 짓는 것은 그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야기시키는데 즉 과대표가 되면은 더 짧은 기대 수명을 야기시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아, 그 대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라고 나오죠. 그 이제 여기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면서 그 오해를 풀어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오해를 풀어줘요. 어떻게? 그거는 아마도 대절일 거야. 그럼 대절에 뭐가 나와야 돼요? 스트레스가 좀 나와줘야 되죠. 그럼 여러분, 그 종류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자, 의과 대표가 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극히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또 너무 진지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ambitious, 야망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 추가적인 스트레스. 됐나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뭐가 부족해? 사회적인 어떤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어떤 사회성과 그리고 이제 휴식 시간 이런 것들의 부족이 다른 데보다 더 많다는 거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흘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The real lesson of the study. 그 연구의 진정한 교훈은 뭐다? 대절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쉬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됐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36번에는 5번이라는 거 확인했고 37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바로 이렇게 쌤은 딱 taxation, 세금이잖아요. 뭔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쫄지 말고 우리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역시 요거부터 먼저 읽어.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흔히 주장을 해요. about 뭐에 대해서? 세금의 공정성에 대해서. 세금의 공정성에 대해서 진짜 실제로 우리는 정말 흔히 주장을 많이 합니다. 자, 뭐라고 해? 이 세금이든 저 세금이든 간에 그죠? 더 어떻게? 무겁게, 즉 더 무게감 있게 치중해야 된다.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 또는 부자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금의 공정성이니까 야,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걷어야 돼. 왜냐면 세금을 제일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부족한 거에 대해서 국가가 많이 채워주잖아요. 그죠? 복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야,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걷어야 돼. 아니야. 야, 돈 많이 버는데 돈 많은 사람한테 걷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난하거나 아니면 완전 부자인 사람들 그 사이에 이런 세금의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는 말이 많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고, 그럼 우리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 나도 아직 모르겠어. 여기까지 봤을 때 모르겠거든. 그럼 우리 이제 A, B, C에서 뭐를 봐야 돼? 근거를 한번 찾아봐야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세금인데요. 그 세금에 이렇게 종류가 나옵니다. 나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기에 어쨌든 뭐 접속부사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문장 보면은 세금인데 뭐에 대한 세금? 담배, 술, 그리고 카지노에 대한 세금이 죄악세로 불린대요. 이건 뭐예요? 갑자기 그 세금의 종류가 나와요. 그것도 죄악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악세를 소개하고 설명해요. 여기는 거의 소개하는 거의 시작이죠. 왜? 그게 불린다라고 말하니까. 자, 근데 요거 바로 죄악세가 나오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쌤, B와 C를 한번 가볼게요. 근데 B에는 벗이 있네요. 그럼 벗에도 체킹해야죠, 벗. 됐죠? 자, 그러나 그 표현적인 차원의 세금. 여러분, 그 세금, 표현적인 차원의 세금이 뭐냐면 그냥 세금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뭐야? 그냥 표현으로 했을 때 그냥 세금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넘어섰대요. 뭐를? 토론을 넘어서서. 공정함에 대한 토론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흘러갔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많습니다 해서 요 내용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공정함에 대해서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 그 토론이 어디까지로 넘어갔냐면 도덕적인 판단까지 넘어갔대요. 도덕적 판단. 그래서 나는 여기서 벗에 나와 있죠. 벗이 나오면 야, 여기 앞에서는 세금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근데 공정성을 넘어서 어디까지가? 도덕적 판단까지 얘기가 넘어가더라. 그게 옳은 거지. 도덕적으로는 누가 더 많이 내야 그게 옳은 거지. 이런 식으로까지 넘어갔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ake judgment 하면 판단하는 건데 사회가 판단하는 사회가 하는 도덕적인 판단까지 넘어갔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활동은 가치가 있대요. 그럼 얘들아 우리 이제 도덕적 판단이라고 하니까 그 도덕적 판단이 뭘 가리키는데? 라고 하면 어떤 활동이냐면 여기 보시면 뭐에 대한 거냐면 어떤 활동이 가치가 있느냐. 뭐 명예롭고 그리고 여기 또 인정받는다. 아, 도덕적 판단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어떤 활동을 하면 되게 명예롭고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은 어때요? 여기 있는 원스는 활동이 되겠죠. 그 어떤 활동은 또 뭐가 되어야 돼요? 억제가 되어줘야 된다.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됐죠? 자, 요렇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때때로 이 판단들이 되게 explicit. 이건 뭐예요? 되게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럼 그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딨나 하고 봤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왜요? 도덕적 판단으로 야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드러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얘들아 담배 좋아? 술 안 돼. 저 카지노 안 돼. 그치? 근데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한 세금 있죠. 그 세금을 죄악세라고 부른다. 왜 죄악이라고 말을 붙였을까요? 그냥 세금일 뿐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공정성에 넘어서서 도덕적 판단으로 간 이게 도덕적 판단의 하나의 예시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B가 나오고 난 다음에 A가 나오면 괜찮을 것 같거든. 그럼 우리 한번 더 가볼 건데 그 전에 앞서서 C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C를 보면 여기서는 선생님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쌤은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The same. 우리 aim이 목적이죠. 이 목적. 여기 나를 여러분 요거 부분 부정이죠. 모든 세금이 다 이런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야. 자, 그럼 이런 목적이 어떤 목적인데요? 여기서 이런 목적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B가 먼저 나와야 되고 여기는 1, 2, 5, 1, 4, 5 요거는 안 된다 라고 체킹할 수가 있겠죠. 이거 안 되고. 자, 그럼 가봅시다. 여기 보시면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죄악세부터 보면은 자, 이 죄악세라고 불린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뭐 하려고 해요? 억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사회가 아닐까요? 사회가 막 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활동들을. 근데 뭘로 여겨지는 되게 해롭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 다 뭐예요? 도덕적 판단에 관련된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세 있죠. 그런 세금이 뭘 표현하는 거예요? 사회의 그런 반대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말라고는 못하고, 자, 사회가 반대하는 거지. 이 활동에 대해서 뭐를 함으로써? 자, 우리 이것에 참여하는 비용을 높임으로써. 한 몇 년 전에요. 담배가 확 높인다고 했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담배를 안 폈으면 하니까 담배 피는 그 금액을 올려버린 겁니다. 세금 더 높여버린 거죠. 됐죠?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제한도 있어요. 자, 요런 제한, 또 요런 제한이 있어.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서 죄악세 1번은 요런 거. 토바코, 알코올, 그리고 카지노가 있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세금을 부여하는 제한이 있는데 이건 뭐야? 당이 많은 소다. 그죠? 이게 사실 뭐를 야기하는 거예요? 비만을 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탄소 배출. 이거, 기후 변화를, 그죠? 얘기하는 거. 요런 것들. 마찬가지로 요런 것들도 뭐예요? 그죠? 변화를 시키려고 한다. 변화하려고 애를 쓴다. 뭐를? 규범과 그런 어떤 행동을 잡는데. 행동을 어떻게 잘 형성하는데. 자, 요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러는 거야. 이건 죄악세인데. 근데 모든 세금이 다 그런 용도는 아니야. 다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뭐예요? 결국 도덕적 판단으로의 목적으로만 가는 건 아니다. 도덕성이 옳고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죄악세가 아닌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우리는 세금을 부여하지 않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다. 뭘 표현하기 위해서? 반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거 반대 표현하기 위해서 세금에다가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됐죠? 예를 들면 뭐예요? 유급으로 고용되는 거. 응?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한다라는 표현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여하는 거, 그렇게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런 목적으로 또 억제시키려고.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참여하는 거. 여기 있는 이 페이 인플로이먼트에 참여하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표현하려고 이렇게 이 소득을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내용과 죄악세와는 좀 반대의 내용으로 세금을 걷는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단순히 뭐예요? 예시이고, 이 죄악세가 아닌 이 예시들은 결국 뭐야? 단순한 방법입니다. 뭐를? 세익을 높이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하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B, A, C 요렇게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부분은 뭐라고요? this aim. 요거가 큰 힘이 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얘와 얘의 반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쌤이랑 같이 문제를 좀 순서를 꼼꼼하게 풀어봤는데, 자, 우리 친구들 역시 이 외에도 다른 근거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이 근거를 통해서 앞뒤가 어떻게 내용이 흘러갈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그 글의 구조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한다면 빠르게, 조금 더 올바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쌤이랑은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